그러면 이게 낫지 않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 우리 짐을 이미 다 풀고. 어머, 여기도 너무 귀엽다. 어머. 대박. 여기 뭐야? 화장실이야? 야, 봐. 여기 화장실 봐봐. 제쿠지도 있고. 테라스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는 한국 여행객들을 위한 토스카나와 움브리아 고객이. 지역은 요 이태리 중부예요. 로마 위쪽으로 이제 토스카나와 오른쪽에 이제 움브리아 지역이 같이 붙어 있죠. 근데 굉장히 권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토스카나의 소도시만을 여행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도시, 로마나 피렌체나 이런 걸 좀 섞는 게 굉장히 여행하시기 좋을 거예요. 로마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피렌체 같은 경우도 뭐 두오모라든지 거기 메디치 미술관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뭐 건축적인 볼거리, 히스토릭한 볼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피렌체 하면 또 가죽 쇼핑하셔야 되죠. 이번 여행하면서 되게 가죽 쇼핑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게 돼가지고 요즘에 가죽 시장에서 아무도 가죽을 안 사더라고요. 이 토스카나에 쇼핑하면 또 더 물이라는 곳이죠. 여기는 뭐 피렌체에서 차로 한 30-40분 정도 굉장히 가깝고요. 피렌체 들어가시기 전에 들르시면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브랜드가 우리나라 뭐 아울렛처럼 뭐 구찌, 프라다, 로로피아나, 생로랭, 셀린, 뭐 몽클레어 거의 다 모든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스페이스 아울렛이라고 이게 프라다만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행 중에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여기 반나절 일정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규모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많은 물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쭉 나뉘는데 어마어마해요. 저는 뭐 미우미우 잠바 하나 겟했습니다. 작년 옷들이 제가 이걸 밀라노에서 다 봤거든요. 작년 옷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 토스카나의 주요 도시들이 피렌체를 필두로 해서 시에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예전에는 피렌체랑 굉장히 비슷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깜포 광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굉장히 뭐 히스토릭해요. 뭐 모든 볼거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번에 뭐 이사랑 통역되나요? 뭐 거기서 시에나에서 굉장히 촬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나가 되게 많이 알려졌을 텐데 저는 여기서 어학 연수를 했어요. 시에나에서. 그래서 막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8월에 빨리오라는 그 경마 축제를 해요. 8월에 빨리오를 구경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행운이실 거예요. 시에나에서. 피렌체, 시에나, 아시시 이런 것들은 좀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거리가 엄청 많은 그 토스카나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시 같은 경우는 성프란체스코 성당이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지오토나 치마부에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프레스코화가 거기 아시시 산프란체스코 성당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해요. 아시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피렌체, 시에나, 아시시 이런 역사적인 볼거리가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있고 또 아예 그냥 시골 경관을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뭐 몬테풀치아노나 몬탈치노 그다음에 뭐 끼안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도르차라고 이렇게 막 토스카나 그 침엽수림이 쫙 있는 사진 찍기 좋은 신혼여행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죠. 뭐 요런 또 자연경관을 주로 볼 수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들이 다 와인 창고, 와인 깐티나들이 있어서 그 와인을 만들고 저장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박물관 같이 해놓은 건축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런 안티노르 끼안티처럼 완전히 하이 퀄리티의 고급 이런 데 말고 뭐 몬테풀치아노나 몬탈치노나 이런 데 가면 또 시골 깐티나 같은 게 있거든요. 시골 그 와인 창고 같은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그냥 그 올리브유에 빵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와인 테스팅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치비타리 반뇨랬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특징적인 거. 여기는 뭐 천궁의 섬 라퓨타라는 일본 만화 영화의 배경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는데 아름다웠고 사진을 남기기에 굉장히 좋은. 근데 이거 진짜 날씨 좋을 때 가셔야 돼요. 저는 바람이 너무 불 때 가가지고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토스카나 숙소예요. 이거를 이제 레벨별로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그리투리즈모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숙소. 20만원 이하, 20만원대? 요런 숙소들 이제 아그리투리즈모라 그러는데 시골 농가 민박이죠. 시에나란 도시 근처에 있는 보스코 델라 스피나 6인 1실로 25만원이었어요 이때. 객실도 굉장히 훌륭했고 이 티본 스테이크가 뭐 굉장히 맛있는 그런 식당이 밤 9시 넘어서까지 했었어요. 서비스도 굉장히 좋았고 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거는 그냥 그 시골 정취를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숙소들. 부킹닷컴, 뭐 엑스페디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옴브리아 숙소 추천받을 때 이번에도 챗GPT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갈 건가? 가족이 몇 팀이 갈 건가?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떤가? 이 사람들이 뭐 미슐랭 투스타 식당이 있어야 되는가? 부대 시설이 많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다 집어넣으면 챗GPT가 좀 적당한 숙소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그 숙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정하시면 되죠. 시에나에서 묵었던 숙소예요. 근데 이게 시에나는 워낙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면 도시 위로 막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 등반하듯이. 그래서 차에다가 짐을 다 두고 1박 2일 짐만 살짝 챙겨서 이게 어깨에 메고 숙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숙소 위에 안에도 또 계단을 엄청 올라가서 갔었는데 여튼 도시 전망이 쫙 트인 굉장히 넓은 숙소였어요. 방이 3개에다가 우리가 5인 투숙했는데 가격이 뭐 한 40만 원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숙소 또한 뭐 좋았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피렌체에서 묵었던 숙소인데 여기는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25 Hours 호텔 피아자 산파울리노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단테의 천국과 지옥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로 된 천국 컨셉의 방들이 있고 레드로 된 지옥 컨셉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띠리야. 이렇게. 이게 더 나쁘지 않아. 그래? 조명이 빨갛고 이게 더 뷰도 이게 나네. 우와, 진짜네. 보기랑 다르네. 사진이랑. 오, 이뻐.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차를 갖고 가시면 무조건 주차가 너무 좋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잘 돼 있고 중앙역 근처에 있어요. 게다가 중앙 그 두오모랑도 도보로 한 5분 이내 거리?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위치랑 주차가 되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게 사람마다 되게 취향이 있는데 그 로비가 그 엄청 힙한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안이 굉장히 막 둠칫둠칫 하면서 막 되게 힙한 분위기?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멋진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로비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녁은 뭐 보통 투숙객이라도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숙소가 전반적으로 가성비 너무너무 좋았다.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비싼 호텔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 팔코니에레라고 토스카나랑 움브리아 그 언저리에 있어요. 위치는 뭐 그냥 탁 시로 들어가는 그런 리조트거든요. 이게 객실도 그냥 고만고만 귀여워요. 귀여운 객실에 저희는 미슐랭 원스타 코스 요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식사 수준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점심 식사도 너무 맛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녁도 뭐 요만큼씩 나오는데 하여튼 저는 되게 피렌체에 토속 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그 요리사가 만든 되게 실험적인 음식을 계속 갖고 오는데 결정적으로 기분 나빴던 게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때 와인 페어링이 된 메뉴밖에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착해서 메뉴판을 받았더니 와인이, 우리는 5명 다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음식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와인 페어링을 빼달라, 깨끗하게 빼주지 않았어요. 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매니저가 말을 해서 저희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객실과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은 정말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름답긴 진짜 아름다워요. 거기 레스토랑이 사진에는 너무 아름답고 약간 온실처럼 꾸며놨는데 아침 식사하기에는 정말 무슨 어디 딴 나라 온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부대시설의 그런 스파나 마사지 수준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탈리아의 마사지 호텔이나 리조트에 잘못 받으면 그 쭈물쭈물 하다가 기분만 나쁘고 끝나거나 돈 아까운데 거기는 되게 마사지 수준이 되게 수준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격대는 1 팔코니에레가 2인 1실에 한 4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시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싼 리조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5명이서 우리가 한 방을 예약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이 방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숙소가 이제 레스키오. 이게 이제 피렌체 끝물에 있는 움브리아 쪽에 저 페루자라는 도시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2박 이상 예약이 가능하고 객실 별 5개, 식사 별 5개, 부대시설 별 5개, 서비스 별 5개. 뭐 여행 정말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거의 흠을 잡을 데가 없었어요. 유일한 흠이 있다면 너무나 무서운 가격. 이게 이제 2박 이상 가능하니까 1박에 한 150 정도 잡으면 2박에 기본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시즌엔 한 이틀에 600만 원 정도 2박에 하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그 여행 버젯을 뭐 좀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나 신혼여행이나 굉장히 특별할 때 정말 권해드려요. 여기는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것이 승마, 그 다음에 테니스, 이런 되게 고급 리조트라 가지고 거기 식사하는 동안 뭐 현악 사중주 막 이렇게 해요. 식사도 너무나 맛있고 그냥 그 토스카나의 기본 중세 음식들을 재현해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갖다 주거든요. 숙박비도 비싸지만 이게 막 나중에 식사를 하고 뭘 하고 뭐 마사지 받고 뭐 승마하고 차지가 붙어 가지고 서비스료까지 받아서 팁까지 다 붙어서 나오는 걸 보면 막 그 청구서를 보면 너무 놀라는 그런 숙소였던 것 같아요. 토스카나 숙소는 새로 만들어진 데가 많이 없고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얘네에 책정된 그 가격이, 방 가격이 그 숙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콘텐츠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